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법 총칙 공부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물권법 공부하겠습니다. 물권은 보통 14문제로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고 물론 그만큼 양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물권을 공부할 때는 물권 법정주의 들어보셨죠? 항상 물권은 법대로 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을 최소한 적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칠판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었죠. 자, 우리는 민법 시간에 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을 공부합니다. 그랬을 때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 불렀고 이 결과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 불렀죠. 그랬을 때 법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당사자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필요하겠죠.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거죠. 무관하게 권리가 변할 때 그걸 법률 규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권리 중에 물권, 채권 두 가지를 공부하죠. 그때 먼저 물권이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그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대항력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은 그 사람끼리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 두 가지 들어봤죠?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전세권은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건 물권입니다. 그 물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반드시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계약기간 2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은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을 2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1년 만에 갑이 X를 B형에게 팝니다. 1년 만에 갑이 B형에게 이 X를 팔아요. 그래서 그럼 B형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반드시 B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B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옵니다. 그럼 1년 만에 소유자가 갑에서 B형으로 바뀌었죠. 이제 B형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을에게 나가 그래요. 을에게 나가랍니다.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자, 을이 가진 권리는 물권이죠. 그 물권이란, 자,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이 계약은 갑과 했죠. 그 평가한 적 없죠. 그래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을은 안 나갑니다. 앞으로 1년간 안 나가요. 그리고 기간이 다 끝나면 누구에게 전세금 3억을 받죠? 그렇죠. 병이죠.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3억을 병에게 받습니다. 이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하죠. 그럼 만약에 X가 시가가 5억입니다. 5억이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될까요? 나갈 때 3억 누가 내줘야 돼요? 병이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5억에서 3억을 빼서 2억에 사야겠죠. 그럼 5억의 상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병은 2억에 사야 됩니다.
이게 원칙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이제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주택이라 한 적 없습니다. 부동산이에요. 토지나 건물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하는데 그럼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죠. 빌려 사용한 자가 임차인입니다. 근데 왼쪽처럼 계약간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을 보통 주고받죠. 보증금 3억을 지급해 보세요. 그럼 자, 임대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월세가 있는 것과 월세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월세 없죠. 이걸 보통 전세계약, 사회에서 전세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전세계약은 임대차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을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과 전세 차이점은 이 전세권 등기했는가입니다. 전세권 등기해야만 이 물권이 전세권이에요. 이 전세권 등기 안 하죠. 그럼 다 이쪽 채권 다 임대차입니다. 아무튼 을은 보증금은 3억을 지급하고 X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또 1년 지나서요.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다시 팝니다. 다시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또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을에게 나가랍니다. 그럼 을은 아직 1년 덜 살았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원칙은 나가야 됩니다. 원칙 나가야 돼요.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가한 적 없죠. 그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은 이 계약 갑과 맺었죠. 그럼 계약 당사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대항력이 아닙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을은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이 소유권은 물권이라 그랬죠. 물권이 나중에 성립했더라도 물권이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의 원칙 쫓겨납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저 갑 때문에. 그래서 2년 사용 못했죠. 그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상호를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그럼 원칙적으로 병은 얼마에 사는 거죠? 2억 아닙니다. 병이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은 원칙적으로 5억짜리 5억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자, 병이 갑에게 5억을 줬잖아요. 그럼 갑은 병에게 받은 5억에서 갑이 을에게 3억을 내줘서 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원칙 대항력 없답니다. 근데 이제 을에게 채권은 대항력 없어요. 근데 이 채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돈 듭니다. 그러죠? 그 임대인이 잘 협조 안 해줘요. 그래서 이래저래 대항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X가 주택이라면 그럼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였죠. 그럼 주택 임대차도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택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요. 주택 열세를 받고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이게 전입신고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 주택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보통 임차인들 이사하고 주소 옮겨요, 안 옮겨요? 보통 옮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법을 모르더라도 나도 모르게 대항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만약 이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였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도 이 등기하면 되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아요. 그리고 여기 주민등록 대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입니다.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 해보세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항력이 있다면 을은 안 쫓겨나는 거죠? 2년을 다 채우는 거죠? 그럼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3억을 받아요? 그렇죠? 병입니다. 주기는 가볍게 줬지만 나갈 때 이걸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병이라면 그럼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그렇죠. 여기처럼 2억이 사야겠죠? 여기는 2억에 사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나갈 때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정리하면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 없어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때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제 한 번 더 들으니까 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확정일자 없다 그랬어요. 확정일자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매매 같은 건 확정일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책을 펴보세요. 책은 186페이지입니다. 책은 18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연필로 밑줄을 잘 하시라 했죠? 자, 186. 제일 하단에 내려오면 01번 물권의 개념이 있죠. 파란색 1번 배타적 그 말이 독점적이에요. 배타적이 뭐다? 타인을 배제한다. 그 말이 독점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물권은 일단 물건에 동원하세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 존재가 외부로 공시대하는데 부동산은 자 등기 동원하세요. 등기로 동사는 점유 동그라미 점유로 공시한다. 좀 이따 할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부로 권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동사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럼 점유가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요. 이걸로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오세요. 채권자가, 그 다음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가 사람을 말해요. 채무자. 사람에게 급부가 뭔가 하는 겁니다. 급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2번 절대권 가로 열고 두 번째 밑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밑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뭐 대세효 이거 안 읽었죠. 그런 단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걸 밑줄을 잘 알아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물권은 자 모든 사람 동원하세요. 모든 사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효력이 있다. 가로 건너뛰고 그 뒤에 즉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2번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상대방 즉 채무자에 대해서만 많이 있죠.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로 띄어요. 물권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랬죠. 아래 4번 강행 규정 동원하세요.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고 반면 채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린 계약을 공부한다 했죠. 그래서 채권 중에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다시 4번 강행 규정 동원하세요. 동그라미 1번 물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사자가 임으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강행 규정이 원칙이다. 2번 채권은 계약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계약자의 동그라미 계약자에 인정된다. 그리고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 박스 있죠. 사례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두 번 봤으니까 한번 글씨로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럼 사례 1번 전세권 요록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건물의 전세권 가로 열고
전세금 1억, 전세권 등기가 경로가 했단 말이에요. 등기했다. 이것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등기로서 공시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있고까지 밑줄 있다. 2번 따라서 집주인 이제 갑으로 생각하세요. 이 집주인 갑. 집주인 갑이 집을 새 주인에게 매도해도 전세권자 을, 여기 전세권자 을은 새 주인이 병이죠. 을은 새 주인 병에게 전세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가로 열고 전세권자 새 주인에게 그걸 대항력을 가진다고 한다고 그랬죠. 2번 임차권 보세요. 임차권은 나중에 해주면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자, 2번 보세요. 갑소유 토지를 고향 친구 임차인 을이 5년간 차임을 지불하고 임대인을 얻어서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중 주인 갑이 토지를 매각해서 새 주인 병이 임차인 을에게 과수원 토지를 반환하고 나가달라고 하였다. 이런 경우죠. 새 주인 병이 임차인 을에게 나가고 토지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임차인의 새 주인 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1번 임차권은 계약책을 당사자인 토지 임대인이 갑이죠. 임대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뀐 새 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반환해 줘야 된다. 가로 열고 임차권에 대항은 없다고 말합니다. 2번 임차권자가 바뀐 새 주인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등기동을 하면서요. 등기해 두면 바뀐 새 주인의 가로 열고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원래 대항력 없죠. 근데 거기처럼 임차권 등기하거나 여기는 토지니까 토지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이게 상가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례를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왔죠? 아직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내년 10월까지, 내년 10월 시험 보기 전까지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큰 2번 물권 후 객체가 있습니까? 객체가 대상. 그럼 아까 물권 후 객체는 뭐였죠? 물권 후 객체는 물권은 여기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특정되고 독립되고 현존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권 후 객체는 물건이다. 그래서 이제 물권 후 객체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뭐죠? 흔히 한문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 말하죠. 동산은 뭐예요? 그럼 움직이는 재산 그래 말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보세요. 법적으로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다 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이 뭘까요? 그럼 부동산도 이렇게 동산 이외의 것 하면 될까요? 그럼 이런 말장난이 없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부동산이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이게 이제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책으로 오세요. 물건의 책 파란색 1번 특정 독립한 참 물건 동그라미. 그럼 양괄호 1번 물건은 개념이 있습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밑줄만 합니다. 물건이란 유체물은 이런 거 딱 형체가 있잖아요. 책상, 연필, 건물 형체가 있죠. 그리고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력도
인간이 관리할 수 있다는 물건이 돼요. 양거리여부 물건의 분류가 있나요? 1번 동사, 부동산이 있죠. 기억 부동산이란 토지와 토지 정착물입니다. 니은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주물과 종물이 있나요? 그럼 주가 주인이고 종물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은 다시 주물과 종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주된 물건, 이게 따라다니는 물건. 그럼 이 종물은 주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종물은 주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죠. 주유기만 있으면 이게 쓸모가 있나요? 주유소가 있어야만 여기에 같이 있어야 쓸모가 있죠. 그러죠? 또 우리가 배를 노로 젓는다. 그럼 노로 배를 젓죠. 그러면 이 노는 배와 같이 있어야 이게 쓸모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주대물, 이게 종물입니다. 그럼 법률적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유소를 매매한다. 주유소를 매매하고 주유기는 안 팔았어요. 그럼 될까요? 그럼 주유기를 얻어맞습니다. 이 주물이 팔리면 이것도 같이 가야겠죠. 마찬가지로 배를 팔았어요. 근데 노는 안 팔았다면 될까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노예요. 배를 팔면 당연히 노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종물은 주물을 따라가는 거죠. 자, 기억 종물 개념이 있나요?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처럼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소유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주물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물건이라 하면 돼요. 말이 겁나게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주물은 따라다니는 게 종물이다. 그 다음 그 주된 물건을 주물,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니은 종물 효과가 있어요. 자, A 보세요.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즉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의무를 같이 한다 그랬죠. 아까 했습니다. 주유소 팔면 주유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배를 팔면 노도 따라간다. 그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말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넘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오셨나요? 03번 물권의 종류가 있죠. 그럼 1번 물권 법정지 보세요. 자, 185조 보세요. 자, 물권은 법률 동원하세요. 또는 관습법 동원함이. 관습법에 씁니다. 판례. 그러니까 관습법이란 법조문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관습법이랍니다. 다시 법조문 없지만 누가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을 관습법 그래요. 그럼 다시 법조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가 내 마음대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밑동그란 1번 물권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하라 가로 열고 마음대로 창설하지 말한 거죠. 그래서 2번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2번 물권의 분류가 있나요? 그럼 양거를 1번에 민법에 동그란 민법. 그러니까 다른 법에도 물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다른 법 공부할 필요 없죠? 지금 민법 하기도 바빠요. 바쁘니까 우리 민법상 물권만 공부하고 밑에 박스가 이제 이런 말입니다. 밑에 박스가 있죠? 실판으로 오세요. 이제 우리 민법상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딱 8개가 있어요. 먼저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즉 물건을 이렇게 지니고 있잖아요. 지니고 있으면 그것을 법적 권리에 부하는 것을 점유권이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지니고 있으면 점유권 있는 겁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전거를 점유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동차를 점유하는 겁니다. 반면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면 그 물건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에요. 아무튼 본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걸 본권이랍니다. 그럼 점유권은 보세요. 이게 처음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없든 그냥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제 잡아보세요. 이제 갑소유 자전거가 있다. 이거 자전거예요. 자전거. 갑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녀요. 그걸 점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 갑에게는 자전거 소유권이 있죠. 그럼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이죠. 그 갑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갑에게 뭐도 있다? 점유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옵니다. 훔쳤다를 절도했다, 절취했다. 이 자전거를 중학생이 훔쳐와서 중학생이 타고 다녀요. 그럼 타고 다닌다를 점유한다. 그럼 우리 도둑놈이죠. 도둑놈입니다.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굴까요? 그래서 자전거 소유자 누굽니까? 을입니까? 여전히 갑이죠. 을은 도둑놈이잖아요. 여전히 갑입니다. 그래서 을은 그러면 소유권 없죠. 그러면 갑에게 뭐 정당히 빌렸나요? 빌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을은 자전거를 점유할 정당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그럼 우리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반면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에게는 여전히 본권이 있거든요. 근데 갑은 자전거 점유를 뺏겼죠. 그러면 점유권은 상실하고 점유권은 을에게 온 겁니다. 이처럼 보세요.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걸 점유라고 말하고 그걸 법적 권리로 구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갑은 둘 다 있었는데 이제 점유를 뺏겼죠? 그럼 점유권은 상실하고 본권만 있는 겁니다. 반면 도둑놈은 자전거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없죠. 그래도 타고 다니면 그걸 점유권으로 부여해 준 겁니다. 이처럼 본권, 점유권은 아무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전거를 점유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소유자로서 타고 다닐 수 있죠. 우리 소유자에게 빌렸다. 우리 소유자에게 빌려서 타고 다닐 수 있죠. 우리 도둑질해서 타고 다닐 수 있죠. 길에서 주워서 타고 다닐 수 있죠. 아무튼 을은 다 점유권 있어요. 을은 다 점유권이 있다. 우리 타고 다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는 정당하게 점유하죠. 이것도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당하게 빌렸거나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넷다 점유권은 있어요. 을이 타고 다니니까. 이처럼 본권, 점유권은 아무 상관없다. 따로따로 판단하면 변합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그래서 물권은 일단 점유권, 본권 나눌 수 있고 본권이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뭐 하는 거죠? 내 건물이 있다. 그러면 내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죠. 돈 받고 빌려줘서 임대차에서 수익 얻을 수 있죠. 팔 수 있잖아요. 이처럼 소유권이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용익물권이란 여기 사용 수익 이 뒷글자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이 용익물권이에요.
그럼 담보물권이란 이거 하나 나머지 이거 하나. 그래서 소유권의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건이 담보물권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용익의 사용수익 약자죠. 그럼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법상 물권이 8개 그랬죠. 이게 민법상 물권 8개입니다. 점유권이라는 걸 있어요. 원래 본권 없습니다. 이거 2개를 본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한물권도 원래 없어요. 이거 2개를 제한물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용익물권도 원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 말하는 겁니다. 담보물권도 이 세 가지를 담보물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8개가 민법상 물권입니다. 나머지를 그냥 분류하는 용어에 불과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8개 물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죠. 근데 이 빨간색 8개 물권 중에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게 있어요. 그게 질권입니다. 질권은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린 질권을 제외한 7개 물권을 공부합니다. 질권은 이런 거 생각하세요. 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동산이나 권리. 예를 들면 요즘에 신용카드가 활성화됐죠. 예전에 신용카드 별로 없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술 마시거든요. 그럼 술값이 부족해요. 술값이. 그러면 신용카드가 없죠.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반지, 금반지를 저당포 들어봤나요? 전당포? 용어도 깔리네요.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맡깁니다. 이렇게. 그럼 반지를 여기다 잡아두고 10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10만 원 술 마시는 거죠. 술.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게 이 동산이죠. 동산. 이런 게 질권이에요.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시험 범위에 빠집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서도 질권은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시험 범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개 물권을 공부한다. 자, 그럼 아까 용익물권이 뭐였죠?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게 용익물권이죠. 그럼 여기 셋 중에 뭐가 제일 익수가 하나요? 그죠? 전세권. 아까 했죠? 갑소유 X 부동산을 우리에게 전세권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건 누구 소유죠? 갑소유죠. 근데 누가 사용하죠? 우리 사용하죠. 그러죠? 그러면 갑은 내 거 사용 못하죠. 갑은 내 거 사용 못하죠. 그게 사용수익권이 갑은 제한당하는 거죠. 제한당하는 거. 그 다음 담보물권 3개 중에 뭐가 제일 익숙해요? 저당권 제일 익숙하죠. 갑에게 X란 부동산이 있는데 K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아요. 10억을 갑이 빌렸다. 그럼 보통 은행은 이 채무자 부동산에 보통 저당권을 설정받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갑이 이것을 처분한다. 이걸 판다 그럴 때 팝니다. 처분해요. 저당권 있을 때와 저당권 없을 때 언제 팔기 더 용이할까요? 저당권이 없어야 팔기도 보통 용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처분하는 게 제한당하는 거죠. 그것을 담보물권이랍니다. 제가 이 예를 들으니까 또 이러신 분 있어요. 물론 보세요. 어떨 때는 저당권이 있을 때 팔기 더 용이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 학계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지렛대 이론. 그건 경제적 개념이에요. 법에서는 이게 있으면 팔기 더 일반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보물권이라 부릅니다.
이제 차차 7개를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일단 7개 물건이 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책은 그 박스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오세요. 그래서 박스에서 민법상 물건 8개 봤습니다. 박스 밑에 양괄호 2번 거기 관수법의 동그라미. 관수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있나요? 관수법 아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1번은 제목만 밑줄, 1번은 분묘기지권 밑줄, 그리고 분의 동그라미 분. 2번도 제목만 밑줄, 2번도 관수법상 법정치상권 밑줄 하세요. 그리고 관의 동그라미 관. 제일 밑에 3번 쓰세요. 3번 씁니다. 3번 쓰시고 동산양도담보라 쓰세요. 동산양도담보로 쓰고 아직 뭔지 모릅니다. 일단 써놓으세요. 그리고 양 동그라미 양. 그래서 외웁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해요. 다시 사람이 죽으면 뭘 분양한다? 관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관을 분양한다. 그래서 관수법상 물건은 딱 3개 관분양 외우세요. 다시 관수법상 물건은 딱 3개 관분양 외웁니다. 관분양 외웠죠? 나머지는 다 아니다고 나중에 문제 푸시면 돼요. 관분양 외웠죠? 나머지는 관수상 물건 아니다 외우는 겁니다. 뭐 그냥 들어보세요. 뭐 사도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 온천권 다 여기 없죠? 뭔지 몰라도 관수법상 물건 아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분양, 관분양 지금부터 하나 외우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제 그러니까 민법은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여러 개를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자, 오른쪽 오시면 이제 04번 물권의 효력이 있나요? 그럼 1번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물권 힘이 세니까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그럼 양괄호를 본 개념 보세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 효력을 말합니다. 아까 임대차보다 늦게 성립한 소유권이 우선했죠. 다음 양괄호 2번에서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제한 다음에 동그라미 물권 상호간 동그라미. 제한 다음에 물권 상호간은 시간적 선호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한 줄만 밑줄.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하다. 그만 밑줄. 그러니까 물권끼리는 시간적 선호, 한마디로 시간적 선호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등기불구에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시간이 빠르죠? A가 빠르죠. 그럼 이 부동산이 경매 나오면 경매대가에서 누가 먼저 돈 받아요? 그죠? 시간이 빠른 A가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거 있을 때 B가 받는 거죠. 이처럼 시간적 선호에 따른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파란색 2번 물권조 초음권 있나요? 이제 시험은 여기서부터 보통 나옵니다. 그 앞에 지금까지 앞에 한 것은 가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물권조 초음권 이건 거의 해마다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권조 초음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조 초음권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비교해 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물권조 초음권은 현재 물권자, 현재 물권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조 초음권이에요. 그 제가 줄여서 이제 물청 그래요. 물청이보다 물권적 초음권 줄여서 물청이랍니다. 그다음 반면 그럼 채권적 초음권이란 아직 물권을 취득 못하고 아직 채권자의 불간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채청입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자가 현재 물권자면 물청, 현재 채권자면 채청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얼마나 쉬워요?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죠? 뭐 닭장 안에 닭이 들어있고 새장 안에 새가 들었다. 그냥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청, 채권자가 하면 채청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닭은 닭장에 들어있고 새는 새장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기장에 누가 들어있어요? 모기장에 모기가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네 그게. 그 모기는 미치모기죠. 모기장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는 밖에 있어야 정상이죠. 아무튼 행사절을 다 보면 됩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매수했습니다. 매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법률행위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설령 을은 돈을 다 줬더라도 매매대금을 전부 다 지급했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럼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이런 것도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물권적 청구일까요? 채권적 청구일까요?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봐보세요. 소유권은 물권이죠. 이게 물권이라서 물청 그러면 기본적 문제 틀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아직 물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아직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채청이에요. 두 번째, 다시 갑소유 X의 부동산이 있는데 친척 을이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딱 해둡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라면 을이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토지니까 갑은 서울에 살아요. 농지거든요. 을이 농사까지 짓고 있다. 점유까지 하고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을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효.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요. 그럼 이 점유는 갑 허락 얻은 바 없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죠. 이렇게 있는데 갑에게 들켰네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지워야겠죠. 그것을 등기 말소 청구한다고 그래요. 등기 지운다를 등기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불법 점유니까 내 땅에서 나가, 내 땅 돌려줘 라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찍지 마시고 누가 행사합니까? 갑이 행사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 아니라 갑이 여전히 소유자 물권자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행사하니까 둘 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행사하니까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갑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딱 신축해 놨어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라 했어요. 독립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대장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따로 있죠. 그럼 우리 아무리 타인 토지에 불법으로 신축이더라도 이 건물은 신축자 을소유 건물이 됩니다. 독립되니까 을이 지었잖아요. 단, 을 건물은 갑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죠. 갑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건물 철거 청구해야겠죠. 건물 철거해.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라고 건물 철거 청구합니다. 그리고 너가 현재 내 토지를 사용하니까 내 토지 돌려주고 나가라고 토지 반환 청구해야겠죠. 토지 반환하고
나가라고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갑은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물청이죠? 물권자로서 청구해요. 소유자, 물권자로 청구하니까 둘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처럼 행사자가 물권자죠? 그럼 물청. 여기도 행사자가 물권자죠? 물청. 아직 물권자 아니죠? 그럼 채권자라 행사니까 채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잘 비교하세요. 누가 행사하는가?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을 누가 침해하죠? 침해할 때 내 물권을 지켜야겠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잘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시제가 항상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청 그러면 자다가도 현재 해야 되게. 누가 물 그러면 현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소는 소고표가 있죠. 시제가 과거예요. 지난주에 조건기한은 장래 발생하는 시제가 미래입니다. 근데 물청은 현재예요. 현재 잃어버린 순간 이거 여기 폭망이에요. 그래서 물청은 보세요. 현재 물권자 행사입니다. 누구한테 행사요? 현재 침해자 방해자에게. 다시 물청은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침해자나 현재 방해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물청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먼저 누가 점유를 침탈했다.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서 뺏긴 겁니다. 도둑질 당했다. 강도질 당했다. 그럼 내 의사에 반해서 뺏겼죠. 그게 침탈이에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그때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일단 물권이 침해되는데 여기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때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점유 침탈이 반환 청구. 그 외에는 다 방해 제거. 그 다음 이거 두 개는 물권이 현재 침해 당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아직 물권이 침해 안 당했는데 침해될 염려가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때는 미리 방해 예방 청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물청이에요.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자 누나 7살짜리가 있어요. 7살짜리.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4살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 안 봐도 뻔하죠? 이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맨날 누나 건들다가 한 대 쥐어 맞고 막 울고 엄마한테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누나가 선함대야. 그래서 이제 누나가 자고 있거든요. 동생이 건들려고 가서 베개를 뺏어왔다. 베개를 뺏어왔어요. 그럼 누나가 뭐라 그래요? 야, 베개 안 내놔? 베개 내놔 그러죠. 그게 반환 청구예요. 베개 점유를 뺏어가니까 베개 내놔? 베개 돌려줘. 그게 반환 청구입니다. 그럼 한 대 쥐어 맞았죠? 또 심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누워있으니까 옆에 가서 누워요. 그래서 누나 다리 위에 내 다리를 막 올려요. 이제 잠 못 자게 누나 다리 위에 내 다리를 막 올린다. 그럼 누나가 뭐라 그래요? 야, 다리 치워 그러죠. 다리 치워. 그게 방해 제거예요. 다리 치워. 방해 제거. 그래서 이제 누나가 어떻게 해요? 방문을 딱 잠가버려요. 방문을 잠가버리죠. 그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또 와서 잠자는 걸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걸 차단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물청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안 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권에도 있고 소유권에도 있어요. 그럼 아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본권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세 가지가 점유권에도 있고 소유권이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이 소유권에 기초한, 그걸 소유권에 기한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합니다.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가 함께 가져다 사용한다. 준용이 뭐예요? 준해서 사용한다. 함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또는 본권에 기초한
이 물권 요청권을 다른 자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유치가 점유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한물권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준용되고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준용됩니다. 그 다음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자, 나중에 하겠지만 이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초원권이 없습니다.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초원권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습니다. 그런도 심의 아주 단순하지만 심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청지액이 뭐가 없다? 반환초원권이 준용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라고 나중에 다실 거예요, 이제.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191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2번 물권료 초음권. 양가를 본 개념 보세요.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첫째 반환 청구, 둘째 방해 제거 청구, 셋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92페이지. 192. 이제 책이 쭉 있는데 제가 책 순서를 달리합니다. 192. 제일 밑으로 오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 2, 3 있습니까?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반환 청구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방해 제거 청구 있나요? 제일 마지막에 3번 방해방 청구 있죠? 거기 이렇게 하세요. 왼쪽에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거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밑줄 읽고 다 읽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체크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보세요. 반환 청구가 점유를 뺏어오는 것, 방해 제거는 점유 침탈 이익의 영사고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먼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그 등기 지워달라는 거죠.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이게 뭐다? 여기 있는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 그리고 너 내 땅에서 나가. 내 땅 돌려줘가. 반환 청구.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으로 해요. 저기는 반환 청구에 속한다. 그래서 등기 지워. 말소해. 그리고 내 땅에서 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사실 갑소유 토지에 우리 무단으로 불법 신축했죠. 그럼 갑은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건물 치워. 이게 방해 제거 청구. 너 건물이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건물 철거해가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내 땅 돌려줘가 반환 청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건물 철거해. 그게 방해 제거 청구. 내 땅 돌려주고 나가가 반환 청구가 되는 겁니다. 다음 방해 예방이랑 아직 물건이 침해 안 됐죠?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갑토지, 을토지 있거든요. 근데 을침해가 땅 파는 거예요. 여기 을토지죠. 자기 토지라서 자기 토지를 막 이렇게 파요. 땅을 막. 그럼 땅을 막 하면 여기 갑 건물 무너질 수 있죠. 그럼 무너진 다음에 뭔가를 청구할까요? 무너지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으로 뭔가를 청구하겠죠. 그게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오세요.
책의 제일 밑에 동그라미 1, 2, 3 봤습니까? 그럼 이제 그 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요. 그 페이지 제일 위쪽에 양가로 3번 종류하고 밑에 법조문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구 세 가지 조문을 지금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213조 있습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 보세요. 예,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입니다. 다음 밑에 214조 보세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데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거기까지 사선을 딱 끊어요. 사선 끊었나요? 그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한 데에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뒷부분이 소유권에 의한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조문 아직 몰라도 되고 세 가지 개념만 일단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박스 보셨죠? 박스 204조는 나중에 봐요. 나중에. 박스 밑에 중간쯤에 사례로 접근하는 뭐라고 써있죠? 그 시민이 잘 나오니까 지금 봅니다. 사례란 이 가불병 나온 이걸 사례 그래. 사례. 실제 사례처럼 본다 이 말이죠. 실제 사건처럼 사례화해서. 그럼 자 보세요. 제가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뭘 꼭 기억하라 했죠? 현재. 다시 물권 청구권 뭘 기억해요? 현재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적 행사입니다. 그럼 이제 갑소유 토지에 잘 보세요. 갑소유죠? 우리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물 신축합니다. 그러면 불법이어도 을돈으로 지었죠? 이건 을소유 건물, 을소유가 돼요. 그럼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해야 되죠? 아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불법 건물 철거 청구하고 또 내 땅 돌려달라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을 건물이니까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누구 건물이죠? 아니 을 건물 자기 건물을 자기가 점유하죠. 근데 네가 뭔데 나가라 그래? 내 건 네가 점유하는데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그럼 우리 나가면 갑이 건물을 공짜로 먹어버립니까?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갑 소유는 토지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니까 내 토지 돌려주니까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네 건물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비교해 시면 잘 나옵니다. 그럼 사례 보세요. 자, 갑소유 토지 동원하세요. 갑소유 토지.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침범해서 무거금을 신축한 후 기사식당으로 15년간 영위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양가로 1번. 토지 소유자 갑은 건축주을 즉 건물 소유자 을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아랫줄. 갑은 토지 소유권에게서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없지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랫줄. 갑은 소유권에게서 건물주에게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니까. 다시 봅니다. 그럼 이제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신축했죠. 그럼 현재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팝니다. 토지를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면 이제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제 갑은 소유자 아니고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종전 물권자고 현재 물권자 병입니다. 그럼 이제는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갑은 철거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꼭 제가 이 현재를 이렇게 가라. 물청은 누가 행사요? 옛날 물권자가 아니라 현재 물권자. 그래서 갑이 예전에 철거청구가 있었지만 토지를 팔아서 소유자가 현재 병이 물권자죠. 그럼 이제 병만 철거청구할 수 있고 갑은 철거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사립박스 자 양가로 2번.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를 A에게 매각했을 때 누가 건물 철거청구할 수 있는가? 여길 A라면 A만 할 수 있다. 그 아랫줄. 토지 전 소유자인 양도인, 매도인이 아니라 토지 현재 소유자인 양수인, 양수가 넘겨받았다. A가 철거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권법 서론 부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0분 쉬가지고 물권 변동을 하겠습니다.